자, 그러면 생각함수 그쪽 부분을 마무리를 좀 하고 뒤쪽에 오늘 이제 등차 수열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열인데요. 수열이란 무엇일까부터 일단 좀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수열은 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는 잡아왔던 개념인데 수열, 말 그대로 숫자 나열이야. 근데 아무 숫자나 막 나열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어떤 특이한, 보통 일반적인 규칙이 있는 그런 숫자의 나열이야. 말하자면 우리가 숫자 4, 5개, 3, 4개 써져 있는 걸 보고 그 다음 숫자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그 의미 있는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숫자 나열을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AN이라는 아래 첨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집합으로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 수열을 나타내보면 첫 장 A1, 둘장 A2, 셋장 A3, 넷장 A4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n번째 항을 AN이라 하며 이것을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너를 n번째 항이자 JN항이자 일반항이라고 부릅니다. 일반항. 만약에 어떤 수열 AN을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일반항 AN이 2n-1이다. 즉 1357이라는 수열을 보고 우리가 그 다음께 9겠구나, 11이겠구나, 13이겠구나를 예측했고 그럼 일반적으로 나타냈을 때 n번째 항을 2n-1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수열의 규칙을 알아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항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일단 기본적인 수열의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항을 알아냈을 거고 그 다음에 수열의 성질, 규칙들을 알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허수들도 복소수도 나타내려면 나타낼 수는 있지만 일단 초반에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어떤 자연수, 보통은 자연수, 그냥 분수, 실수에서 나타내는 게 일반적이 되겠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주의해야 한다기보다는 이런 개념을 또 다시 보면 이거 함수잖아. 이거 F1이네. F2고 F3, F4, Fn, Fx라고 나타내면 그만이죠. 그러니까 수열은 어떻게 보면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뭐 정의역은 일단 기본적으로 집합이니까 자연수 집합이 정의역인 함수예요. 함수긴 함수인데 어떻다? 정의역이 자연수. 즉 넣을 수 있는 1, 2, 3, 4 넣어서 첫 장, 둘째 장, 셋째 장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바로 수열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수열의 규칙은 우리가 보면서 찾으면 되는 거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을 나타내니까 그럼 그 다음에 4의 제곱, 5의 제곱이겠다 예상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런 여러 가지 수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오늘 봐야 될 기본적인 수열 가장 쉬운 수열이자 가장 기본적인 수열 차이가 일정한 수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차이가 같을 때는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계속해서 같은 수열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뭐 자연수도 하나의 등차 수열이고요. 1, 2, 3, 4, 5, 6, 7, 8도 보면 자연수가 차이가 항상 1씩 나죠. 그 다음에 어떤 홀수 1, 3, 5, 7, 9도 차이가 항상 2씩 나죠. 짝수도 마찬가지 2, 4, 6, 8 차이가 2씩 나죠. 그 다음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1, 4, 7, 10 이런 것도 차이가 항상 3씩 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즉 첫 장이 주어져 있을 때 여기에다가 어떤 값 D를 더해서 둘장을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D를 더해서 셋장을 만들어내고 다시 한번 D를 더해서 넷장을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면 A2는 첫 장에다가 공차를 한 번 더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A3는 A2에다가 공차 D를 한 번 더 한 것인데 이것을 A1 더하기 2D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차이를 우리가 뭐라 불러? 공차라 부릅니다. 공통의 차이다 이런 뜻으로 공차 이런 표현을 씁니다. common 이제 뭐지? 차이였으니까 뭐였더라? common 뭐지? 차가 영어로 뭐지? 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노? 오씨 기억이 안 나. 차가 영어로 뭐지? D 머시기라서 D인데 이게 기억이 안 나냐? 멍청인가 나? 야 정석 어딘가 써있지 않을까요? 와 D 뭐였을까?
B는 레디우스라서 R인데, 공차, 차. 차가 영어로 뭘까? 디바이저 나누기인데? 기억이 안 난다. 뭐지, 이거? 나 바본가? 큰일 났네. 이게 왜 기억이 안 나? 이건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차가 영어로 뭐 있겠죠. 그래서 D라고 쓰나봐요. 공통면차다. 그래서, 자, 이걸 일반항으로 표현해 보고 싶어. 그지? 일반항을 표현해 보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몇 개만 더 해보자고. 두 번째 항은 첫 장에 D를 더한 거고, 세 번째 항은 둘 장에 D를 한 번 더한 건데, 첫 장에 공차를 두 번 더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넷째 항은 역시나 A3에다가 또 D를 더한 건데, A3가 A1 더하기 2D였으니까 너는 A1 더하기 3D 아니겠느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한 번 덜 더하면 되겠죠. n-1D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즉 첫째 항과 공차의 모양으로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차이가 얼마인지만 알면 일단 전체의 수열이 어떤 규칙을 갖고 있다. 2씩 더해진다, 3씩 더해진다 알아낸 거고, 그럼 뭐 시작이 어딘데? 그래서 얼마부터 2씩 더하기 시작하는 건데 3씩 더하기 시작하는 건데를 알아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조건은 첫째 항, 그 다음에 공차가 뭔지만 알면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그 넘어서 일반항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등차 수열의 목표는 첫째 항과 공차를 잘 찾자가 되겠네요.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이렇게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dn 더하기 a1-d니까 여러분 공차랑 첫째 항은 어떻게 보면 상수, 고정된 수겠죠. 어떤 수열이 주어지면 첫째 항이 얼마다, 공차도 얼마다 주어지겠죠. 변하는 건 n이야. 따라서 n에 관한 함수인 거고, 이건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뒤에 건 상수, 앞에 건 1차항의 개수. 한마디로 등차 수열은 1차식인 일반항을 가지게 되겠고, 수열을 함수로 본다면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입니다. 1차 함수에다가 물론 x에다가 0.2 이런 건 못 넣고 1, 2, 3밖에 넣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1차 함수를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함수 배울 때도 우리가 제일 쉬운 함수 1차 함수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2차, 3차 막 늘려가잖아. 수열도 가장 기본적인 함수인 1차 함수부터 시작해서 등차 수열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늘려나가게 될 겁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AN이 등차 수열이라면 다음 항에서 그 전의 항을 빼면 공차 D다. 즉 다음 항은 AN에다 D를 더하는 것으로서 나타낸다. 내지는 AN 플러스 1에서 AN 뺀 것은 D라는 값으로서 일정하다. D가 일정한 상수라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다음 항에서 다음 항을 뺀 것이나 다음 항에서 그때 항 AN을 뺀 것이나 어차피 같은 것이다. 즉 아무거나 둘씩 같은 숫자만큼 차이만큼 빼면 같다. 이런 내용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를 정리해서 나타내서 AN 플러스 2에서 2AN 플러스 1을 빼서 맞나? 더하기 AN을 해줬을 때 0이라면 이것 또한 등차수열을 나타내는 것이고, 중간에 있는 항 AN 플러스 1이 절반 AN 더하기 AN 플러스 2였다면, 즉 3개의 항이 있을 때 중간에 있는 항이 양옆의 항의 평균이 된다면 이것은 또 등차수열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고, 등차수열은 역시 누가 제일 중요해? 일반항이 가장 중요한데, 첫째 항을 알고 공차를 알았다면 첫째 항이 n-1D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즉 dn 플러스 a1-d라는 1차식으로서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런 것들을 여러 등차수열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건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일반항을 알면 사실상 AN을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요 세 개, 요 관계를 우리가 등차수열의 가장 중요한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라는 일반적인 항 3개가 주어져 있을 때 중간에 있는 값이 양옆의 평균이라면, 내지는 중간값의 2배가 양옆의 합과 같다면 우리 얘를 뭐라 부르냐? 등차중항이라고 부릅니다. AN과 AN 플러스 2 사이에 있는 중간의 항 AN 플러스 1의 만나 어떤 관계를 만족하냐? 저런 관계를 만족하더라. 그럼 우리는 너를 등차중항이라 부릅니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어떤 수의 등차중항을 구하라고 하면 사실상 평균 구해와 이 자식아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둘이 더해서 1은 안 나와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예전에 다 알고 있던 평균 구하는 거 할 줄 알고 1차 함수 정도도 구할 줄 알고 사실 식을 쭉쭉쭉 수열을 쭉쭉쭉 써봐서 규칙을 찾아도 그다지 어렵지 않아. 그냥 똑같은 수가 계속해서 더해져 있는 그런 수열이니까 사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수열이라는 방식에 접목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첫째 항과 공차를 어떻게든 찾아내자. 첫째 항과 공차를 어떻게든 찾아내자. 그 다음에 수열을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해서 너 1차 함수구나. 1차 식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일반항을 우리가 구한 첫째 항과 공차, 그냥 n에 관한 식으로서 나타내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제 1번, 12-1번을 한번 살펴보면 등차수열 0.85, 0.91, 0.97 0.85, 0.91, 0.97 보면은 0.06씩 더해져 있죠? 그 다음 첫째 항은 0.85예요. 첫째 항은 0.85고 공차 D는 0.06으로 너무 눈에 보이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항 AN을 나타내보면 0.85에다가 n-1배의 0.06이 되겠다. 전개해서 나타내도 나쁘지 않다. 0.06에 n배 더하기 0.78이에요. 아니 79지 79. 그래서 n에 1 넣으면 0.06 한 번 더하면서 0.85 되는 거고 2 넣으면 2번 더하게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래서 2.05는 제 몇 항인가? 일반항을 구해놓으면 그냥 간단한 1차 방정식을 푸는 느낌으로 2.05 구해주면 되겠죠. 양변에 100배 좀 합시다. 79는 205입니다. 126 구해야 되죠? 6n이 126인 걸 찾아야 되니까 n은 21. 21항에서 즉 0.06을 20번 더하게 되는 것으로서 0.85에 20번째 더하면 그게 21번째 항 2.05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쓴다? 21항이라고 쓰든지 제21항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제21항. 제자를 또 붙이더라고. 서수라서 그런가. 하여튼 로그가 또 주어져 있네요. 다를 건 없습니다. 그냥 숫자가 로그라는 어떤 상수로 주어져 있는 거지 뭐 크게 다를 거나 뭐 새로울 것도 없어요. 됐다. 자, 첫 장이 로그 2의 3. A1을 노골적으로 가르쳐줬죠. 로그 2의 3이 첫 장이다. 이 자식아. 그 다음에 5항이 로그 2의 243. 로그 2의 243일 때. 너는 첫 장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한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 로그 2의 434, 3의 5제곱이라는 수는 로그 2의 3에다가 4D를 더한 건데요. 그러면 4D라는 관계식은 넘어가서 5배에서 빼면 되니까 4배의 로그 2의 3. 공차도 로그 2의 3인 거네요. 따라서 첫째 항도 로그 2의 3인데 공차도 로그 2의 3이네. 일반항을 구해주면 로그 2의 3이라는 첫 번째 항에다가 n-1 곱하기 공차 로그 2의 3인데 전개해보시면 알겠지만 n배의 로그 2의 3이죠. 이렇게 나타내도 괜찮고 로그 2의 3의 n제곱이라 나타내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약간 1차식 같은 느낌이 좀 안 드니까 등차 수열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로그의 특이한 성질상 진수끼리의 거듭제곱은 상수배니까 이게 등차 수열인가? 로그가 가진 또 하나의 신기한 성질인 거지. 되겠죠? 다음으로 넘어갔어. 어머머머 이러지 마 얘들아. 튀어나오지 마. 자. 3번 공차가 0.3이면서 10항이 4.7인 함수. 어떤 수열에? 첫째 공차가 0.3이라네. 그 일반항을 첫째 항? 몰라. 하지만 0.3의 n-1배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 10항이 4.7이래요. 그럼 10항을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A10은 첫째 항에다가 9D를 더한 건데 4.7이라는 값은 첫째 항을 모르지만 9D 0.3을 더한 거죠. 그걸 9배 맞나요? 2.7을 더한 거니까 A1은 2더라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나중 되면 이제 A1C 좀 귀찮으니까 이제 공차는 그냥 D라고 막 쓰는데 첫째 항 그냥 A라고 많이 씁니다. A라고. 그냥 뭐 편의상 A라고 많이 써요.
자, 그럼 4번. 제 n항이 마이너스 4n 더하기 1. n항이 마이너스 4n 더하기 1. 자, 여기서 잘 기억해줘. n 앞에 있는 1차항의 개수가 곧 공차입니다. 맞죠? 공차가 곧 1차항의 개수다. 그럼 첫째 항은요? 이 식을 또 정리해서 이런 꼴로 만들어야 저런 꼴로 만들어. 첫째 항 n에 1 넣으면 돼. 마이너스 4 곱하기 1 더하기 3이 그냥 첫째, 1이 첫째 항인 것 뿐이죠. 오케이. 첫째 항은 마이너스 3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그런 수열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항 구할 때 n에다 1 넣으면 되지 봐. 그 식을 정리해갖고 뭐 어떻게 해야겠다. 그럴 필요까지는 굳이 없습니다. 공차 구할 때도 n 앞에 개수가 공차다라고 했지만 내가 처음에 이런 게 빨리 안 되면 공차 구하실 때 그냥 아무거나 하나 차이 나는 애들 빼와도 됩니다. A에 11 빼기 A 11을 해도 되고 A 24 빼기 A 23을 해도 되고 그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서 그래도 되고 알겠지? 그리고 알아두시면 그냥 1차항의 개수가 아주 중요한 직선의 기울기이자 1차항의 개수가 뭐 1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점 아니겠어? 그 자식이 우리 공차 등차수에서 가장 중요한 공차겠죠. 공차가 첫째 항보다 좀 더 중요하겠죠. 그래도 첫째 항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빨리 찾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두면 되겠고. 자, 그럼 좀 넘어가서 한 문제 이만큼이나. 자, 12-2번을 보시죠. 자, 12-2번을 보시면 첫 번째 A 11은 13이고 어머나 A 23은 49. 자,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도 A1과 D지만 등차 수열의 모든 항은 A1과 D로 표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A1을 A로 좀 쓸게요. 자, 11항을 어떻게 나타내겠다? A에다가 공차를 10번 더한 게 13이구나. A23은 첫째 항 A에다가 공차를 22번 더한 게 49구나. 말하자면 A와 D에 관한 식으로 다 표현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면 어쨌든 다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차 수열에 관련된 건 조건이 뭐든지 간에 2개 딱 주어지면 왜? 우리가 구해야 할 문자가 2개잖아. A와 D. 그러니까 공차라든지 첫째 항이라든지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 조건이나 2개가 주어지면 항상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연립에 12D는 36이니까 D는 3이고 첫째 항 A는 마이너스 17이죠. 어머나 세상에. 자, 어쨌든 AN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마이너스 17에다가 공차 3에 n-1배 따라서 AN은 3n-20이다. 그리고 이게 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첫째 항은 별로 안 중요해요. 뭐 중요는 하지. 당연히 값을 결정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공차라고. 따라서 공차를 구했으면 거기다가 n 달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항은 어떻게? 1 넣었을 때 첫째 항 나오게 적당히 조작하면 되는 겁니다. 적당히 찾으면 돼요. 맞지? 기울기를 알고 있는 직선에 어떤 점을 지난데 1,5를 지나 또는 뭐 3, 뭐를 지나 그러면 금마 대입해서 그냥 상수항 구하면 되잖아. 그런 것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수열을 푸는 방법을 막 이 단원에서 열심히 가르치겠지만 이 수열이라는 걸 함수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 늘 1차 함수 풀던 대로 풀어도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A50과 AN을 구하는데 AN은 이미 구했고 A50은 N에다 50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130이네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A5와 A8의 합이 32로 주어져 있고 A10과 A11의 합이 A12의 합이 5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면 등차 중항을 이용해서 식을 좀 더 줄이거나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 필요 없어. 일단 첫 번째는 첫째 항과 공차로 식을 싹이 다 표현해 주는 겁니다. 보세요. A5라는 건 A에다가 4D 더한 거죠. A8이라는 건 A에다가 7D를 더한 것일 뿐입니다. 이게 32인 거고요. A10은 A에다가 9D를 더한 것이며 A12는 A에다가 11D를 더한 것 뿐이에요. 이게 50인 겁니다. 연립해서 그냥 A와 D를 구하면 되는 거야. 뭐 시원하게 그냥 둘이 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어차피 2에 2로 굳이 통일 안 해도 다 빼는 건 충분히 하잖아. 마이너스 5D
마이너스 4D는 마이너스 18이더라. 마이너스 9D가 마이너스 18이니까 D는 2였다는 얘기죠. D가 2인 걸 아무짝에나가 대입해가지고, 뭐 여기다 대입할까? 여기 생각이 20D니까 쉬워 보이는데? 찾아주면 A는 5입니다. 따라서 일반항은 첫 장이 5인데 공차가 2예요. 따라서 2n 더하기 3이어야 1 넣었을 때 5가 될 수 있겠죠. 요렇게 그냥 구해주면 오케이 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43이 되는데 AK가 43이 되는 순간은 이거 뭐 어렵지 않죠. K가 얼마일 때? 20일 때였습니다. K에 20 넣으면 43이라는 값으로서 결정된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유형 12-3번입니다. 이제 한 개짜리로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수열 2개를 가져왔습니다. AN도 있고 BN도 있어요. A1은 첫 장인데 또 그 규칙이 하나 적혀져 있죠. 무슨 규칙이야? 다음 항은 그 전에 항에 3 더해서 만든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첫 장은 2인데 AN 플러스 1이라는 다음 항은 그 전에 항에다가 3 더해서 만든다. 이 무슨 소리야? 공차가 3이었다는 소리죠. 따라서 AN은 공차가 3이니까 3N인데 1 넣어서 2 넣으려면 1 빼줘야 되겠네. 이렇게 그냥 찾으면 되는 겁니다. BN도 마찬가지야. B1은 30이고 B1은 30이고 B2는 30인데 무슨 조건이 나와 있냐면 BN 플러스 1의 2배가 BN 플러스 2와 BN의 합으로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무슨 뜻이야? 중간의 값의 2배. 중간의 값은 나머지 양옆의 항의 평균이었다. 이걸 만족하면 이 수열은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뭐 잘 기억해 두세요. 또는 식을 조작해서 bn 플러스 1에서 bn 한번 빼고 bn 하나 옆으로 넘겨서 bn 플러스 2에서 bn 빼고 차이가 일정하다는 걸 그냥 수식으로 나타낸 거죠. 그걸 정리한 식이기 때문에 우린 이 식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지 할 게 아니라 이걸 보면 이거 등차 중항을 나타낸 식이고 등차 수열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첫 장과 둘 장을 차이를 보면 D가 마이너스 2였죠. 공차와 첫 장을 알아냈다. 따라서 BN이라는 수열은 공차가 마이너스이니까 거기다 N 달라주시고 1,32 1 넣어서 32 되려면 34 더해야 되겠죠. 이게 일반항입니다. AN과 BN의 일반항을 이렇게 각자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 AN도 구하고 10항을 구하라는데 N에 10 넣으시면 되니까 그거 넘어갈게. 두 번째 문제 BN 구하고 BN 구했다. N에 15 넣으래. 15 넣어. 그럼 4가 되겠죠. 뭐 계산 어렵지 않다. 자 3번 AN은 언제 100보다 처음 커지는가? 설마 3n-1이 언제 100보다 커지는지를 못 구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언제 함수값이 100을 넘어가냐 이 말이야. 33. 얼마죠? 즉 제 34항부터는 넘어간다 이거. 33항까지는 98이라서 못 넘어가고 34항부터는 101인가요? 101 되겠죠. 그래서 넘어간다 이거. 34항부터는 넘어간다. 4번 BN이라는 수열은 언제까지 AK가 BK가 되는 거구나. 미안해. 그 3K-1이 마이너스 2K 더하기 34가 되는 친구 찾아주면 되잖아요. 5K가 35다. 따라서 K는 7일 때 7항에서 뭐가 된다? 둘의 수열의 값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아서 일반항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표현해 준다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게 문제들에서 요구하는 것을 찾아가지고 계산을 좀 해주면 충분히 다 수열의 값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마지막 12-4번 1xy가 등차 수열을 이루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다? 중간의 값의 2배는 나머지 항의 합과 같다. 마이너스 1x제곱 y제곱도 등차 수열, 중간의 값의 2배는 나머지 항의 합과 같다. 이것을 뭐해서 잘 연립해서 xy를 구해봐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y를 어떻게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x-1이죠. 대입하죠. 따라서 2x제곱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x-1의 제곱이고요. 전개 좀 해주면 4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죽었다, 그지? 2x제곱 마이너스 4x가 0인 걸 찾는 건데 x는 0 또는 2가 되겠죠. x는 0 또는 2가 되겠는데 문제 조건은 딱히 없네요. 그래서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x, y의 순서상으로 제가 답을 표현해보면 x가 0이면 y는 마이너스, x가 2면 y는 3. 둘 다 뭐 적당한 등차 수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40인데 2항과 3항의 곱이 첫째 항과 4항의 곱보다 8만큼 더 큰 등차 수열이 있다면 첫째 항부터 4항까지 다 구해봐라 이 자식아,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거 뭐 어떻게 구하지? 첫째 항 A, 두 번째 항 A 플러스 D, 세 번째 항 A 플러스 2D, 네 번째 항 A 플러스 3D라고 했을 때 합이 뭐예요? 4A에다가 6D를 더한 거죠. 이게 40이래요. 일단 첫 번째 식 만들었다. 그지? 두 번째 식은 뭐야? 첫째 항과 네 번째 항의 곱, 처음과 끝의 곱이 중간에 거 두 개의 곱보다는 8만큼 더 크다라고 했어요. 그냥 말 그대로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해석을 하면 돼. 천천히. 알겠지? 그래서 a제곱 더하기 3ad는 a제곱 더하기 이거 뭐야? 3ad 더하기 2d제곱이네. 더하기 8이 성립해야 된다. 반대로 했군요. 둘째 뭔가 나 이거 어떻게 이게 되지? 이게 어떻게 중간에 거 둘이 곱해야 더 큰데 양수인 것 같은데 중간에 거 둘이 해야 더 큰데 왜 플러스 8이 되지? 이런 생각을 중간에 잠깐 했는데 뭐 하면 나오겠지 했는데 잘못 봤네요. 둘째 항과 셋째 항의 곱이 큰 거 맞죠? 여기서 마이너스 8을 해야 맞는 겁니다. 맞죠? 따라서 요거 소거해서 계산해주면 2d제곱은 8이다. d제곱은 2네요. 따라서 d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2일지 마이너스 2일지는 모르죠. 값이 커지고 있는 중인지 작아지고 있는 중인지 몰라. 그래서 뒤에다가 2를 넣거나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첫째 항 A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7이거나 마이너스 10이었으면 50이니까 13이거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7, 9, 11, 13이었거나 내지는 13, 11, 9, 7이었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답이 다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냥 순서대로 4개 쑥 더 봤어요. 근데 이거 잠깐만 지우고 등차 수열 문제를 풀 때 세수가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문자의 수는 줄어들면 좋은 거니까 3개의 문자를 쓰느니 ABC를 쓰느니 공차라는 새로운 문자를 들고 와서 첫째 항 A에 D 더했고 2D 더했다 해서 나타내면 문자가 2개로 줄잖아. 그럼 괜찮죠, 맞죠? 그래서 나타낸 게 이게 3번 같은 방식인데 이걸 이렇게 나타내야 돼. 중간의 기준으로 B-D랑 B 플러스 D다. 왜냐? 꼭 첫째 항을 알아야지 뭐 공차를 다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중간의 항을 알아도 괜찮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면 합을 구할 때 3B라서 B를 바로 결정할 수 있어요. 사실 얘도 똑같은 게 3A 더하기 3D잖아. 더하면 3A 더하기 3D가 너를 먼저 결정하고 D 빼고 D 더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생각으로 우리가 첫째 항을 A 그 다음 공차를 D라고 두면 A와 D를 구하고 싶어 하지 A 더하기 D가 얼마니까 다시 D 빼고 D 더한 걸로 나타내야지가 잘 안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중간의 항을 B로 나타내는 게 좀 더 유용하고요. 4개의 항이 등차 수열이다라고 하면 여기선 D를 쓰고 싶어가지고 그냥 치워봤습니다. 방금 제가 풀었던 것처럼 첫째 항 공차가 D식이다 라고 해도 되는데 위에 걸 보니까 이것도 왠지 깔끔하게 표현하면 합이 뭔가 예쁜 애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얘는 공차가 D인 이상 그렇게는 안 돼. 두 번째가 A여도 D 뺀 거, D 더한 거, 2D 더한 거죠. 안 맞는단 말이야. 그래서 아예 이런 방법을 씁니다. A에서 D 뺀 거, A에서 D 더한 거. 공차를 2D로 잡아요. 3D 더한 거, 3D 뺀 거.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합을 구했을 때 A가 나올 거고. 지금 문제 풀 때도 곱을 구할 때 중간 거끼리의 곱, 마지막 거끼리의 곱을 하면은 합차 공식이니까 계산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야. 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하겠으면
기본 첫 장 잡고 공차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항이 홀수계일 때는 중간의 기준으로 뺐다 더했다를 하면 되고, 짝수일 때는 2D라는 공차를 가지고 뺐다 더했다 하면 되는데, 이런 스킬이 꼭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 건 아니니까. 애초에 제가 그래서 정석은 이렇게 풀어놨는데, 저는 그냥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그냥 풀었습니다. 계산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건 아니야. 애초에 아이디어 자체는 심플하잖아. 이것이 뭐다? 1차식이다 라는 걸 시작해서 첫째 항과 공차를 어떤 식으로 구해올 것이냐. 첫째 항과 공차를 표현할 수만 있다면 오케이입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 수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것도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등차 수열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책에서는 조화 수열이라는 것을 좀 설명하고 있는데, 현 교육과정에서는 빠진 내용입니다. 근데 알아뒀을 때 나쁠 건 없고, 현 교육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조화 수열이라고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내놨냐 하면은 배고파. 자, 어떻게 내나? 그냥 나중에 그 수열 자체를 표현할 때 이거 등차 수열이에요 하고 가르쳐주면 너무 쉽잖아. 그래서 그냥 점화식이라 부르는 관계식만 가르쳐주는 경우가 있어. 함수도 왜 이거 1차 함수야, 이거 2차 함수야 가르쳐주면 애들이 구할 때 좀 도움이 되잖아. 근데 왜 그런 거 안 가르쳐주고 이런 거 막 써놓을 수도 있잖아. 이 함수에서 이거 빼니까 뭐 2x 더하기 1이었어. 그럼 fx 뭐게?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물론 이건 조금 더 다양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fx가 뭔지는 값 하나만 알면. 이거 많이 봤죠? x 더하기 1 대입한거에서 x 뺀 거는 뭐야? 차수가 하나 줄어들지. 얘가 1차인 걸 보니까 fx 2차였단 말이야. fx 2차 함수니까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넣으면 둘이 연립해가지고 계산 실제로 해보면 a, b, c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근데 만약 문제에서 f0가 1이래. 그러면 c가 1인 걸 정해줬으면은 나머지 항들도 어떻게 막 정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요런 걸 가르쳐 줄 때도 있으니까 이런 것처럼 수열을 관계식만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뭐 기납적 정의 뭐 이렇게 배우는데 뒤에 가서 나중에 설명할 건데 그런 거 할 때 가끔 나옵니다. 조화수열. 절대 못 낸다 뭐 이런 것까지는 없는데 굳이 알아야 될 내용이냐 하면 뭐 알아둬서 나쁠 건 없죠. 조화, 뭐 생화 반대인가 그건 아니고 하모니라는 뜻입니다. 하모니 시퀀스 또는 하모니 뭐라 부르노? 그 프로그레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옛날에 수열을 시퀀스로 내가 배웠는데 요새는 다 이런 이제 그 고등학교 수준의 간단한 등차, 등비 수열 나타낼 때는 프로그레션 이렇게 부르더라고. 변화 이런 뜻으로. 그래서 여기 뭐 하모닉이라고 나오죠. 하모닉. 하모닉이 뜻이 조화롭다는 뜻이 있죠. 실제로는 언제 시작했냐면 피아노 줄에서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화성이라는 표현이잖아. 하모니가 맞지?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그 피아노 줄 있죠. 혹시 동현아 피아노 칠 줄 아니? 잘 쳐? 못 쳐? 나도 못 칩니다. 피아노가 이렇게 있어요. 피아노의 건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피아노 건반 악기죠. 이렇게 건반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텅 치면은 여기 뒤에 있던 망치가 여기 줄이 이렇게 달려있을 때 줄을 통 하고 치면 줄이 드르르르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겠죠. 자, 그럼 소리라는 건 높낮이는 누가 결정하냐면 진동수가 결정합니다. 그럼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인 건데 주기의 역수, 즉 파장이 결정해요. 파장의 역수입니다. 파장의 역수. 파장은 어떻게 늘리냐? 길면 늘어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긴 줄이 있어. 긴 줄, 고무줄 같은 게 있어. 아니면 이제 피아노나 기타 같은 거 쳐봤을 거 아니야. 본 적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타 줄을 이렇게 탕 튕기면은 떠르릉 떨리면서 소리가 나. 봐봐. 긴 줄을 당기면은 크게 흔들리면서 둥둥둥 하는 소리가 난다면 짧은 줄을 당기면은 파르르 떨리면서 강한 소리가 아니 센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나는 거야. 높은 소리. 세게 당기면 소리가 크게 나는 거고요. 소리의 크기랑 높낮이는 다르죠. 큰 소리랑 높은 소리, 낮은 소리는 다르잖아. 높낮이는 진동수가 결정해. 그지?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세게 친다고 높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소리를 높게 만드는 방법은 이 줄을 길게 만들어서
크게 흔들리게 되면 이게 낮은 소리가 되는 거고, 짧게 만들어서 때렸을 때 얘가 파르르 떨리게 되면 높은 소리가 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음이 일정하게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도에서 레 갈 때는 막 3개씩 올라가고, 레에서 미 갈 때는 반 개만 올라가고, 미에서 파 갈 때는 다시 6개씩 올라가면 개판일 거 아닙니까, 노래가. 그래서 건반이란 건 일정한 높낮이를 줘야 되는데, 얘가 일정해진다? 이게 등차수열이라는 얘기야. 높낮이가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싶은데, 그럼 길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이 길이가 예를 들면 6이었어. 요 다음 줄의 길이는 이제 4였는데, 내가 요 줄의 길이를 뭘로 해야 소리는 높낮이는 일정하게 줄어드는 걸까? 늘어나는 걸까? 이걸 구하고 싶었던 거야. 쌤, 5로 하면 되죠. 근데 높낮이라는 건 줄의 길이의 역수란 말이야. 6분의 1이고 4분의 1이니까 얘가 얘보다 이제 큰 거야. 얘가 일정하게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 얼마 커졌니? 4분의 1에서 6분의 1 빼면 12분의 1이죠. 24분의 1이잖아. 다시 너랑 너 더해가지고 뭘로 나누면 돼? 2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24분의 4였다 치고 24분의 6이었다라고 해야 네가 24분의 얘가 등차 수열이네요. 역수치 안에가 등차 수열이 될 때 원래 수열은 이게 뭐야? 이게 24분의 5여야 되니까 길이는 어떻게? 5분의 24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 수열을 우리가 뭐라 불러? 조화수열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조화수열은 역수를 취해야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거 뭐야? 등차수열이라 부르죠? 등차수열의 역수가 조화수열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조화수열은 등차수열의 역수입니다. 왜? 피아노 높낮이에서 만든 거기도 하고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너 120km 떨어진 우리 할머니 집에 간다 칩시다. 갈 때 60km의 속력으로 갔고요. 2시간 걸렸습니다. 올 때는 좀 천천히 돌아와서 배불러서 과속 안 하고 40km의 속력으로 3시간 걸려서 돌아왔어요. 평균 속력은 얼마긴? 자,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진짜 50km일까요? 평균 속력의 정의가 뭐야? 전체 걸린 시간 5시간이죠. 너 전체 몇 킬로를 갔다 왔겠어? 얘는 120, 얘는 120만 갔죠. 얘는 왕복 240 갔다 온 거지. 240km를 5시간으로 나누면 되잖아. 48이죠? 50 하면 안 맞는다는 얘기. 그지? 이거는 실제로 너와 너의 조화평균에 가깝습니다. 조화평균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조화수열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이런 데 있다면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네가 피아노 줄 조율하는 인간인데 조화수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면 대충 6이랑 4가 중간쯤 5로 하면 되나 하면 5로 해서 띵겨보면 소리가 반틈 안 난단 말이야. 이상한데 이거. 그래서 이거 쉽게 생각하면 조화수열 몰랐다. 그래서 그냥 50 아닌가요? 하게 되는데 50으로 2시간 가면 100km밖에 못 가고 50으로 3시간 가도 100km밖에 못 가요. 150km 가요. 250km잖아. 뭔가 많은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 이게 가장 큰 이유가 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지면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잖아.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평균 내서 50이면 되지 않을까는 안 되는 거예요. 됐죠? 되게 힘들다, 그지? 이런 걸 배워야 되나요? 자, 그래서 이런 건 실생활에 응용하려면 이렇다는 얘기였고, 그냥 조화수열은 뭐다? 등차수열의 역수다. 다시 조화수열을 뒤집으면 걔는 뭐야? 등차수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조화수열을 AN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겠죠? A1, A2, A3 이렇게 돼서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가 있을 텐데 너의 역수를 취해 봤더니 A1분의 1, A2분의 1, A3분의 1, AN분의 1, AN 플러스 1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1로 만들어지는 역수가 등차 수열이면 원래 수열은 조화 수열이다. 내지는 원래 수열인 등차 수열 1, 3, 5, 7, 9를 뒤집었다. 1분의 1, 3분의 1, 5분의 1 이런 애들도 다 조화 수열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됐나?
그래서 조화수열의 일반항은 뭐가 되겠어? 1차식분의 상수가 됩니다. 1차식분의 상수. 분모가 1차식, 분모가 등차수열 꼴인 그런 수열을 우리가 조화수열이라고 해요. 됐죠? 그래서 조화중항 정도는 구해보면 네가 등차중 수열이라면 등차중항의 관계에 의해서 an 플러스 1의 2배는 an분의 1과 an 플러스 2분의 1의 합이었을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건 an 플러스 1이잖아. an 플러스 1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너 통분해버립니다. 이렇게 되겠죠? 얘를 뒤집어서 2배를 하면 되니까 an 플러스 1이라는 값은 역수를 취해서 an 더하기 an 플러스 2분의 2배의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이게 조화수열입니다. 조화중항이에요. 조화중항. 아까 피아노 줄 있었죠. 6이랑 4의 조화중항은 얼마냐. 공식에 따르면 6 더하기 4에 2 곱하기 6 곱하기 4였다 이 말이야. 10분의 48이니까 5분의 24, 4.8이다 이 말이야. 맞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 그냥 6분의 1이랑 4분의 1이랑 더해서 2로 나눠. 그러면 12분의 얼마였어? 10인데 2로 나왔으니까 5잖아. 맞냐? 24분의 10이었겠죠. 멍충아. 그래서 24분의 5잖아. 다시 뒤집는 게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런 걸 외워가지고 쓴다 보다는 그냥 뒤집어서 중앙 구한 다음에 다시 뒤집자. 그렇게 하는데 애초에 현재 교육과정상은 등장하지 않는 친구긴 하니까 오늘 한 번만 쓱 구해보고 넘어가긴 할게요. 자, 5번이구나. 6번이 아니다. 자, 뭐 규칙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번 A0과 A10을 구해라. 12, 6, 4, 3 뭔가 약수, 그 다음 2, 그 다음 1 아니에요. 자, 그 다음 6이랑 1 아닙니다. 약수 아니야. 자, 여기서 만약 뒤집어 12분의 1 6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이러면 사실 눈에 잘 안 보여. 12분의 1, 12분의 2, 12분의 3, 12분의 4. 자, 다시 뒤집으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분모가 일정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뒤집은 수열은 12분의 n이라는 등차 수열이구나. 자, 첫 장이 12분의 1, 공차도 12분의 1인 등차 수열이구나. 따라서 내가 알고 싶었던 A는 n분의 10이구나. n분의 12. 얘는 10항쯤 돼야 10분의 10이 5분의 6이 된다. 이런 말이야. 여기서부터는 개뜬금없죠. 5분의 12, 6분의 12, 7분의 12, 8분의 12 계속 이렇게 변하다가 나중에 12번째 장에서 1인가? 그렇게 되겠죠. 뭐 그런 식의 수열이 되는 거야. 두 번째, 다음을 만족시키는 수열 AN을 또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A1은 24, A2는 10이죠? A1은 24, A2는 12. 근데 뭘 만족해? 선생님, 뭐예요? AN 플러스. 와, 뭐야, 이게? 쓰기도 귀찮고, 배도 고프고. 이 무지막지한 식은 뭐란 말인가? 쌤이 알죠. 이거 딱 보면, 이거 조화수열이 나타내는 식이구나를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그래서. 나눠, 그냥. 3개짜리가 한꺼번에 다 섞여 있으니까 어려운 거야. 그래서 3개를 곱해. 어차피 는영이니까 상관없죠? 나눠버리면. n분의 1에서 an 플러스 1분의 2배 an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역수를 보니까 중간의 항이 2배가 나머지 항이 합과 같다. 역수가 등차 수열이네. 그래서 원래 수열은 조화 수열이네. 혹시 역수라는 수열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면 잠깐 치환해. an분의 1을 bn이라고 두면 bn이 등차 수열이네. 오케이. 역수가 등차 수열이네. AN은 조화수열이네. 근데 AN이 조화수열인 거라도 조화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와야 되는 거야. 따라서 A1분의 1은 24분의 1, A2분의 1은 12분의 1인데요. 이 새끼가 통분해서 이런 겁니다. 24분의 2에. 그래서 여기서 AN분의 1이 24분의 n인 걸. 다시 첫째 항도 24분의 1, 공차도 24분의 1이잖아. 따라서
an분의 1이 24분의 n인 걸 구했다면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주어와 수열의 일반항은 n분의 24겠다라고 주면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잠깐 또 주어 수열, 등차 수열까지 일단 설명을 해줬는데, 그 다음은 이제 등차 수열이라는 게 또 새로운 수열을 또 만드는 게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가 첫째 항, 둘째 항 그냥 알았잖아. 그럼 첫째 항, 둘째 항까지 합을 이용해서 또 뭔가 새로운 수열을 만들 수 있겠죠? 셋째 항까지 더한 건 얼마일까? 넷째 항까지 더한 건 얼마일까? 다섯째 항까지 더한 건 얼마일까? 그래서 일반항 n번째까지 더한 건 얼마일까? 그것도 하나의 또 새로운 수열이 되는 거야. 야, 그래서 수열의 합이라는 건 또 중요한 수열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수열이거든. 그래서 그건 어떻게 구할지 잠깐 쉬었다가 또 알아보도록 합시다. 알겠죠?